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대내외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양시장 변동성을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갭상승 출발한 양시장.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속에 약보합권인 2,403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금융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 흐름 보이면서 774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10월 CPI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등 실물 지표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지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일정들로 바쁜 한 주가 될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의류 OEM, ODM 전문 기업인 한세실업.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88%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효성 TNC입니다. 16% 가까이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는 극동유화인데요. 최고가 기준 26%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언급해 주신 삼보산업 46.64% 상승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의료 AI 기업인 뷰노인데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수익이 낮더라도 언제 매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뷰노는 70%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제조업체 에이징랜드랑 금속 제품 제조기업 SY 스틸텍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SY 스틸텍은 200% 넘는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물어보신다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특정 종목의 이름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 상장되는 첫 가격을 기준으로 550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와 반대로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단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어디입니까?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장된 종목들이 모두 다 무너졌었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단기간에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한세실업과 영원무역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효성TNC까지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한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왜였습니까? 면화 관련된 의류 관련주였죠. 면화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되느냐?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왜? 면화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의류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 주어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단계를 밟다가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가는 자리가 생긴다면 이 자리는 뭐가 되느냐? 모두가 다 아는 그 자리. 에코프로에서도 모두가 다 보셨던 그 자리입니다. 저항을 만들어 놓기 위한 주가의 상승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물리게 만든 다음에 내가 그 물량을 바닥에서 매집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면화 관련된 의류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있죠. 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나라의 공매도 세력들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격하시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반등도 나와요. 근데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시가가 되는 자리를 이탈하면서부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 구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연출했습니까? 정부가 연출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오히려 순기능에 가까운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무차입 공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순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데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이미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 외에도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언제 금지시켰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오고 주말간에 금지시키면서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왜 공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는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려올 때는 서서히 내려와요.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간을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렸다가 해당 종목이 너무 주가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면 그만큼 빠르게 내려오게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매도의 순기능인데 이 공매도를 막아버리면 주가는 어차피 내려갈 겁니다. 에코프로 안 내려갈 것 같으신가요? 내려갑니다.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공매도가 순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순기능을 안 해주면 그만큼 시장의 자금은 천천히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에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종목들은 점점 더 패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간이 단축되게 만들어주는 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주가가 빨리 올라갔다가 제자리를 찾아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면 다시 올리려고 할 때 뭐가 됩니까? 저항. 그렇죠? 그런데 그 저항을 빠른 식으로 올렸다가 빠른 식으로 내리면 내가 이거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구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물대의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주가를 다시 올리고자 할 때 이 올리고자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저점도 이탈하면서까지 주가를 내리고 올리려고 할 때 매도세가 나오면 또 이탈시키고 하면서 시간이
곱절 이상으로 더 걸리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꼭 필요한데 공매도가 안 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느냐? 지수가 상승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수가 상승할 때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수는 따라 안 갑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내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을 보는 건 맞으나 지수와는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약바이오주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제약바이오주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철강, 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철강 쪽에서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에 STO라고 증권형 토큰에 대한 발행과 함께 비트코인이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ETF, 현물 ETF 상품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화두와 한 가지 더 있죠. 뭡니까?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온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건 매우나 좋은 그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제약바이오 관련주이지만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또 한 번 주가를 상승시킬 자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번 상승에 올라타셨던 분들 만약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손절하지 마세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언제? 내년. 내년 언제쯤 올라올까요? 2월에서 3월이면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겁니다. 반감기라는 아주 큰 이벤트로 인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시고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들 꽤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수가 기준으로 30% 이상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니까 그 자리를 꼭 잊지 않고 체크하셔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가가 낮추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수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종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바구니 종목 리뷰입니다. 장바구니 종목 리뷰. 왜 장바구니였었냐? 원익 IPS인데 원익 IPS는 11월 3일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건 11월 6일이었어요. 왜? 11월 3일 날 원익 IPS를 설명드릴 수도 있었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안내가 나갔지만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놓친다면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지금 업황이 개선됐고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부진하게 끝나긴 했지만 무너질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의료, 제약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 AI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이고 뭡니까? 3D 낸드 추가 설비 확장 등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PPT로 준비해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날 종가가 34,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34,200원 근처 가격이었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35,200원의 종가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진입을 말씀드렸죠. 제가 본 건 여기입니다. 38,350원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서부터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리고 오늘의 종가 가격이 얼마로 끝이 났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인지까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HTS를 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인데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다른 종목을 찍어놓은 이후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됐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죠? 성과 검증의 토르기법 중 빨간색 신호, 첫 번째 신호로 포착이 된 종목이고 11월 3일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성과 검증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성과 검증이 된 종목이 나올 겁니다. 자, 원익 IPS 한 종목 나와 있습니다. 눌렀을 때 나오는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토르기법으로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건 금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방송에서 드렸던 날짜는 월요일 날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수익률 2%밖에 되지 않아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저는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에 매도할 때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다만 종가 매도를 하지 않아도 고점 구간에서 자동 매도 시스템을 통해서 매도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2%밖에 수익이 안 난 상황이다라고 연출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남아있는 상황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HBM3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이 상황에 원익 IPS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올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 바닥을 뒤진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바닥을 디딘 이후에 1차 둔턱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둔턱이 만들어졌지만 고점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둔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점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전고점을 넘어갈 때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38,350원까지 안 와도 37,500원은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5% 이상 더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원익 IPS를 설명을 드렸었고,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 큰 폭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보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차트의 캔들의 색깔을 모두 다 검은색으로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검은색으로 변경해보고 나니까 어디가 시가고 어디가 고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갭 띄우면서 양봉처럼도 보여지죠? 그리고 고가가 넘어갔죠? 그러면 아직까지 추세는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붙지 않았고, 이 종목이 이탈하려면 주가가 깨질 겁니다. 깨지면서 오히려 저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첫 번째 선물 받아보시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차트에 오색선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수식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셔서요. 내 차트에도 오색선 그려보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리뷰 한 개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를 설명드렸던 게 바로 11월 3일. 뭡니까? 원익 IPS,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은
무슨 날이다? 지지난주 금요일은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존재했었고 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CPU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업체와도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왜? 흑자로 전환되면 그로 인해서 들어올 수급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입한 가격의 주가가 낮은 위치라면 충분히 큰 수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주가가 눌릴 때에도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과 패키지 테스트 외주업체인 OSAT 등에 이어서 중화권 회사 공급망 진입 준비 이슈까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셔야겠죠. 해당 기업은 지속적으로 매출과 수주를 늘리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는데 제3자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설비, 공장 신설과 R&D에 대한 이슈로 제3자 유상증자가 나온다면 상한가입니다. 그 자리는 놓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유상증자가 나옴과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준비는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텍플러스의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48,450원, 그러면 원익 IPS는 38,350원이었죠. 그런데 현재 주가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원익 IPS보다 작은 위치, 그러면 그 말은 가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종목은 이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큰 수익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 상승 구간에 저항 구간이 하나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자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11월 3일 날 종가가 39,950원이었습니다. 자, 39,950원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토르기법도 메가토르기법도 아니죠. 토르기법은 과거 시점에 포착된 이후에 고점을 만들 때 한번 보여줬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리는 뭐였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픽해드렸었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그러면 기법으로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그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연해 볼 텐데요. 자, 인텍플러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텍플러스를 쳐서 한번 보자면 자, 어느 날짜였습니까? 날짜도 같이 한번 보시죠. 11월 3일 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입니까? 이 자리죠. 11월 3일인데 그 날짜로부터 오늘까지 종가 기준으로 찍어보면 고작 3.55%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120일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과 반대로 600일 차트로 늘려서 본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죠. 박스권의 저항을 넘어간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의 업황 개선 기대감과 그 외에 수주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충분히 48,45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 신고가입니다. 상장 이래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수급을 맛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는 지금부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3,168거래일을 지나오고 있는데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매우 많이 포착된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포착됐었다라는 건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종목이고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건 단기간에 그만큼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어느 순간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해당 종목의 테마와 섹터의 부진과 그리고 관심도가 줄어든다면 하락, 관심도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과거의 차트로부터 지금까지를 보시면서 미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고, 상장된 첫날의 고점을 넘어갈 때부터 해당 종목은 끼를 보여왔다. 그리고 넘어갔지만 이탈시켰지만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땐 빠르게 돌파하면서 더 큰 슈팅을 불러왔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할 겁니다. 시기가.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300봉으로 보시죠. 300봉이면 1년 좀 안 되는 시간인데 300봉이면 1년 조금 넘죠. 그런데 300봉상에서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왜? 올해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보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을 불러왔었는데 상승했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차 전지가 주가를 상승시킬 때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텍플러스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으로 주가를 상승시켰을 수도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부터 하고자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반도체와 더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횡보 추세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눌렸을 땐 모든 종목들과 지수가 함께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인텍플러스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두 번째 선물을 받아보신 이후에 저를 다시 만나보실 텐데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조건 검색식 있으시면 앞서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HTS에 직접 설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명이 공개가 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수익권이지만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과 궁금증들 모두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사전에 접수받은 내용 차례대로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담은 종목이죠.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인데요. 매수가 8만 원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8만 원이면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종가는 7만 400원으로 현재 손실 구간이실 텐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야,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분석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죠. 유정 앵커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삼성전자, 예전에 삼성전자를 한때 10만 전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현재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의 가격으로 비교해 봤을 때 10만 전자면 삼성전자의 한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예상하실까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무상증자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죠. 네, 좀 어렵네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10만 전자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만 전자를 간다는 건 과거에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300만 원, 한 주당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것을 보신다면 자, 조금 지저분합니다만 월봉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지저분하냐면 액면 분할과 배당락 매년 나오는 그런 이슈들로 차트가 매우 지저분해 보이실 테지만 알고 가셔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색깔도 파란색으로 선을 한번 그어 드려볼게요. 자,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상향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자, 색깔을 또 한번 바꿔서 이탈하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요거죠. 뭐죠? 상승 추세. 어디까지?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관련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TSMC와 SK하이닉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다른 애플까지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어떨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 중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등 뭡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만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의 미래 기대 가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것이다. 11만 전자 갈 것이다.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8만 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2011년 말일 거예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8만 원을 찍었을 때가 2021년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버티신 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올라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버티신 거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월봉 보시면 됩니다. 어디겠습니까? 84,800원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이 가격이 무엇이냐면 익절해야 되는 가격인 겁니다. 언제? 주가가 상승할 때 익절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했다가 주가가 내려올 때 84,800원을 이탈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다시 어디에서 잡느냐.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자리. 그거를 최근의 자리로 표현을 해봐드리자면 어디겠습니까? 일봉으로 보여드리죠. 바로 일봉상에서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려온 자리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6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우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업황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없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식에게 종목을 미리 태어났을 때부터 통장을 만들고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사주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고 아주 거대하게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 말은 화폐 가치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것뿐이신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까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해당 종목을 매수하셨다라면 정말 주식에 안 맞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8만 원이면 8만 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해야 될 텐데 손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해당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주가가 받쳐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으니까 매수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59,900원, 56,000원, 53,000원에 선이 그어져 있죠. 그중에 53,000원은 녹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에 대한 비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해당 선이 바로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의 가격이 53,000원인데 보시면 이탈과 동시에 반대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었던 거 설명을 드렸죠. 84,800원. 이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리고 넘어갈 때는 삼성전자 하루 만에 10%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수급이 엄청나게 달라붙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8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88,000원이면 10%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그런데 84,800원이라면 5% 조금 넘는 수익 구간이시겠죠. 그때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 10% 정도에서 매도를 먼저 절반 하시고 그 다음에 84,800원을 이탈을 할 때 84,000원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신다면 5%의 수익은 충분히 맛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기대하시는 건 2021년 이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보다는 더 큰 수익을 맛보시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욕심부리지 않으시고 88,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셔서 10%의 수익을 맛보신다면 1년에 5%의 이자율을 2년 동안 가지고 가셨다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은 전화토강가 아닌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더 간접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드리기 위해선 그만큼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그 소통의 장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노란톡이죠. 그 노란톡에 입장하는 방법 다시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시고 넘어오시죠. 네,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88,0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안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매수가 16만 5천 원에 비중은 45%라고 합니다.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AI 관련주 부각받으면서 로봇 관련주도 꾸준히 관심 받고 있는데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수 가격이 너무 좋으세요. 네, 매수 가격이 왜 좋으시냐면 과거에 지금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과거에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죠. 근데 그 가격이 16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16만 5천 원의 선이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선에 대한 설정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선을 눌러서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안 되셨다면 지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을 하나를 그었을 때 16만 5천 원 찍어보면 이 가격이죠. 자, 그러면 16만 5천 원을 왜 저항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과거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에서 지금 월봉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저항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번 달에 16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있었고요. 우리가 하락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맞겠죠. 뭐였습니까? 추석과 전쟁, 그리고 추석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었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추석 때는 악재가 있었으니까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다음에 힘을 못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 대한 이슈로는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때가 뭐였습니까? 과연 랭킹의 몇 등을 유지할 것이냐를 우리가 보고 있었던 시장이었었죠. 어디에서? 코스닥에서. 그렇죠?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시가총액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모두가 바라보던 그 시장, 그리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은 16만 5천 원이 아니라 17만 원부터 19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 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17만 원과 19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매물대가 있는 존재하는 공간이다,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해당 종목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17만 원에서 1차 분할 매도 먼저 하시고요. 왜? 분할 매도를 하셔서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셔야만 그 다음에 상승분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올라가는 구간마다 익절하시기가 마음이 편해지실 거기 때문에. 왜?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 구간을 받고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16만 5천 원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바심이 생깁니다. 지난번처럼 또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7만 원에서 물량을 절반을 덜어 놓으신다면 주가가 다시 내려앉을 때 어디에서 15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다시 물량을 실어서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16만 5천 원과 15만 원의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진입은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분할 매도 자리는 17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분할 매도 자리는 5천 원 단위로 높여가면서 17만 5천 원, 그리고 18만 원, 그리고 18만 5천 원, 19만 원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씩 매도하시면 될까요? 5%씩. 남은 비중이 20%실 거잖아요. 그 중에 5%의 물량씩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최종 매도 가격을 19만 원으로 잡으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들의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개선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로봇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상반기, 길어지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보다 AI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의료 보셔야겠죠. 그 중에서도 의료에 들어가는 AI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더 유리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익절하시는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 들었으니까 꼭 이대로 매도하시고 수익 보신 거 인출하시고 다시 진입하실 때에는 비중을 20% 이상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비중이 크기 때문에 17만 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리스크 줄이시고요. 두 번째 분할 매도는 5천 원 단위에서 나눠서 5%씩 하시면서 최종 매도 가격은 19만 원으로 잡아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했는데요. 나도 보유 종목에 대해 고민이 있다, 나도 종목 상담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가정 간편식 식품 제조 전문 업체로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핫도그 생산 업체로 거듭났는데요.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핫도그 좋아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선수를 뺏겨버렸네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식품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핫도그가 가장 큰 이슈긴 해요. 가정 간편식, HMR, 영어 모르셔도 됩니다. 가정 간편식,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드는 식품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농축수산 임산물 및 과실통조림 조제 식품, 그리고 즉석조리 식품 제조, 수출입 등 식품 제조업에 관련된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것은 K, 핫도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두 글자라 짧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기업이고 제가 방송상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언급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주요 제품은 핫도그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편죽, 냉동 면밥, 시럽 소스, 스무디, 청당 절임, 토핑, 퓨레, 냉동과일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모르셔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건 핫도그와 뉴트레와 셰프스토리라는 브랜드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핫도그를 판매하는데 쿠팡에도 판매를 하고요. 마켓컬리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판매를 할 때 들어가는 이름들이 브랜드의 네임이 뉴트레와 셰프스토리 등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너무 많지만 이 많은 것들은 해당 기업이 아니어도 많은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핫도그에서만큼은 해당 기업이 단연 으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요 매출처 중요하겠죠. 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매출처가 필요할 것이고 그 매출처의 성장 가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CJ제일제당, 풀무원 식품 등과 같은 제조 유통사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수요가 증가됐었던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가정 간편식 제품, 신선식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땡땡이다 라면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했을 땐 그래서 핫도그 몇 개 팔아가지고 얼마나 매출 만드는데 궁금하시죠? 모멘텀입니다. 10월 31일 날 12 전환 물량 152만 주가 상장됐습니다.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 가액이 2,988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의 위치가 5,000원대입니다. 그 말은 12 전환 물량이 이렇게나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나갔다라는 건 날짜도 중요하겠죠. 10월 31일을 기산점으로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느냐도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그 보여드리기 이전에 관련주 흥국 F&B, 지어소프트, CJ제일제당까지 빠르게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흥국 F&B는 식음료 관련주입니다. 쿠팡에 납품을 하고 있는 식음료 관련주인데 흥국 F&B는 지금 주가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아까 말씀드렸던 핫도그 외에 다른 음식들 모든 기업들,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즉 흥국 F&B는 상승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메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어소프트는 말이죠. 마켓컬리에 경쟁하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오아시스의 자회사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여는 있지만 흥국 F&B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CJ제일제당은 가장 경쟁력이 센 업체입니다. 왜? 비비고 때문에. 가정 간편식을 파는 비비고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 바로 CJ제일제당과 오늘 가져 나온 히든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CJ제일제당은 바닥을 디딘 이후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 바로 저항의 가격 구간이지만 박스권의 구간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30만 5,500원을 돌파하면서 34만 5천 원까지 못 올라왔었죠. 하지만 34만 5천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CJ제일제당의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CJ그룹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은 매매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의 600일 차트는 안 보고 120일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착됐었던 게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6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쯤이 저점이었겠죠. 뭡니까? 전환사채가 상장되는 그날로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건,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K 핫도그가 얼마나 매출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작년 직전 대비 4,000%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 핫도그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특히나 핫도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해당 기업은 아직도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 높고, 그리고 7,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받아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